한국 같은 후진국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한국은 우리를 기술을 훔쳤어. 긴급 속보입니다. 유럽도 실패하고 미국도 간신히 개발한 기술을 한국이 성공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본부 건물인 펜타곤에서는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을 보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같은 후진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훔쳐서 만든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도 이제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하는데요. 급기야 미국에서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기술 분석가까지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길래 전 세계가 놀라고 미국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 브레넌이고 저는 미국 공군에서 기술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밖이 깜깜했는데 차가운 창문에 손을 대보니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침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기술 보고서를 대충 흐곤 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제복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매며 넥타이를 딱 맞춰 맸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6시가 되자 저는 이미 차를 몰고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안개 속을 뚫으며 펜타곤으로 향했었죠. 회색빛 성처럼 우뚝 선 건물이 희미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예약된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었어요. 부추굽이 마블바닥을 딸깍거리며 울려 퍼졌고 내부는 갓 칠한 벽과 광택나는 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울리던 복도를 따라 서쪽 날개 표지판을 보며 걸어갔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 있길래? 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정확히 6시 45분 저는 보안 회의실 안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스르륵 닫히자 회의실 중앙에 놓인 짙은 나무 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끝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었어요. 화면에는 코리아원이라는 제목이 검은 배경 위에 하얀 글씨로 떠 있었습니다. 코리아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라는 문구가 선명히 보였는데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어. 우리 F-35 기술을 그대로 베꼈나봐. 이건 명백한 도용이야. 속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못했을 거야. 라는 중얼거림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비행기 설계를 오래 공부했었지만 이렇게 의심이 가득한 공간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은발의 머리를 한 불에 드시오 장군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장군께서는 묵직한 목소리로 이선, 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코리아원을 조사해라. 정말 그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우리 비밀을 훔쳐간 건지 밝혀야 한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장군께서 손을 저으시며 2시간 후에 출발이다. 8시 브리핑에 맞춰 와라. 그게 전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침착해지려고 숨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자료 보안 코드, 공개된 정보까지 단 2시간 안에 다 챙겨야 했죠. 비행 특성, 엔진 설계, 스텔스 코팅, 레이더 반사. 단면적 단시간에 진실을 파악하라니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화면은 슬라이드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발사대에서 힘차게 이륙하는 코리아원이었고 다음 장면은 어두운 색 캐노피가 달린 매끄러운 조종석을 근접 촬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단독으로 이걸 설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우선 어디를 살펴보면 될까요? 장군께서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체 구조를 살펴보라. 그 다음 통합 시스템으로 넘어가라. 재료, 소프트웨어, 추진장치까지 모두 F-35와 비교해라. 그리고 이선 공정하게 조사해라.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원한다. 잠시 숨을 고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다. 사람의 선택이기도 하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밝혀오거라. 회의가 끝나자 저는 정중히 격리하고 다시 복도로 나섰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장교들의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깨 위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촛불처럼 작은 흥분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진실을 밝혀낼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묘한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으로 눈을 떴습니다. 베개 밑에서 느껴진 진동이 제 휴대전화 알람이었는데 서울 시간에 맞춰 설정해둔 알람이었었습니다. 작은 비행기 창문 너머로 도시 불빛이 땅 위에 부드럽게 번져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기울어지며 고도를 낮출 때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상관께서 이 임무를 지시하셨을 때도 떨렸었지만 지금 이 순간도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가 낮아지며 저소음 기체가 부드럽게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내 짐칸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섰었어요. 객실 안 공기가 예상보다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출입국 심사, 수화물 찾는 곳, 교통편 안내가 적힌 밝은 LED 표지판과 유리벽이 눈에 들어왔죠.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며 구두굽이 반들반들한 바닥을 딸깍거리며 걸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친절한 직원분이 여권을 스캔하고 환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하며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았었어요. 곧이어 수화물이 컨베이어에서 나왔고 제가 가방을 집어든 뒤 세관 쪽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세관 직원분은 간단히 가방을 보고 손짓으로 통과를 안내해 주셨죠. 이미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약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한 하늘 아래 여행자들이 짐가방과 배낭을 끌며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죠. 우측으로는 유리문이 늘어선 공항 드라이브웨이가 보였습니다. 지붕 아래에는 흰색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있었는데 큰 검은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반가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명함에는 최 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금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가가 안녕하세요, 최 씨라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최 씨께서 밝은 영어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브레넌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어조였어요. 윤이 나는 구두와 단정하게 접힌 포켓 스퀘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부두에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은은한 가죽 냄새와 페퍼민트 향기가 섞인 실내 공기가 느껴졌었죠. 최 씨께서 제게 폴더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와 코리아원 브리핑이라는 글자가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폴더를 펼치자 설계도, 일정표, 경납고에서 작업 중인 엔지니어 사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전투기를 직접 보게 될 테지만 오늘은 첫인상을 머릿속에 담아두기로 했었어요. 차가 공항을 떠나 해안가 도로를 지나자 최 씨께서 주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다리가 영종대교입니다. 공항과 육지를 연결해 주죠. 라고 손짓하셨는데 아침 햇살이 케이블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어 곧 연구시설에 도착할 겁니다. 현지 연구진도 브레넌 씨를 만날 준비에 한창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나 뵙는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답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내 질문에 잘 대답해 줄까? 내 의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죠. 도심으로 접어들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이 저마다 다른 형태로 솟아 있었고 디지털 전광판에는 전자제품 광고, K-팝 스타 영상, 여행지 홍보 등이 빠르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네온 사인이 낮에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펜타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설계도 그 이상이다. 사람과 신뢰의 문제다. 아침 교통속을 지나며 긴장감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코리아원의 세계로 성큼 들어가게 될 테지만 지금은 그저 새로운 땅의 여행자로 남아 배우고 때로는 믿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막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도착했었어요.
은빛 건물이 부드러운 오렌지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는 넓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부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느꼈었어요.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천장이 높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반들반들한 바닥, 밝은 흰 벽,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비행기 모형들이 마치 조용한 수호자처럼 서 있었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방문자 배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브레넌 씨 환영합니다 라고 하시며 제가 이 씨입니다. 디자인 센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영어 발음은 또렷했지만 부드러운 억양 때문에 이곳이 낯설게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갔는데 양쪽 벽에는 과거 프로젝트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의 프로펠러 비행기 사진도 있었고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스텔스 디자인 사진도 있었어요. 밝은 LED 패널에는 설계도와 비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의심이 일었었죠. 과연 이곳이 코리아원을 처음부터 만든 곳인가? 이 씨가 저를 넓은 작업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책상과 컴퓨터 화면이 가득하고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맞은편 유리벽 사무실 안에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 항공기 날개 홀로그램 모델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 씨가 가볍게 노크하고 문을 열었었습니다. 박하린 박사님, 소개드렸던 미국 분석가 브레넌 씨입니다. 박하린 박사님이 고개를 들어 단단한 악수를 건네주셨습니다. KA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라고 또렷한 영어로 인사하셨었죠. 호기심이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은 파란 설계도와 3D 프린터로 출력한 날개 부품이 놓인 탁자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브레넌 씨, 우리는 우리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리아 원 프로젝트는 10년에 걸친 연구와 시험의 결과예요. 이 날개의 곡선 하나하나, 복합 재료의 층마다 모두 여기서 설계했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설계도 위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박 박사님, 코리아원이 F-35 설계와 너무 닮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넓은 작업실에 작게 울렸었죠.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탭하자 왼쪽에 F-35, 오른쪽에 코리아원이라고 적힌 날개 단면 비교도가 나타났어요. 얼핏 보면 비슷했지만 박사님이 차이를 강조하자 얇아진 뒤쪽 모서리, 끝부분의 미세한 뒤틀림, 층간의 독특한 벌집 구조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변화들이 기류를 다르게 만들고 레이더 신호를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요 전투기를 연구했지만 베끼진 않았습니다. 양력, 항력, 스텔스 작동 원리를 배운 뒤 우리만의 해결책을 만든 거예요. 문법은 닮았을지 몰라도 문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미니안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한인 과학자셨죠. 생각보다 키가 크고 차분한 분위기의 모든 것을 세심히 살피는 눈빛을 지니고 계셨어요. 따뜻한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를 건네시며 작은 실험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 모니터에는 회로 기판과 소프트웨어 코드가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씨, 민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한국에 가져왔지만 저희 공장과 기후, 조종사 특성에 맞춰 모두 제작성했습니다. 노트북을 밀어주시며 코리아원의 레이더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셨죠. 초록과 빨강 불빛이 가상의 목표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깜박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보세요. 여러 곳의 개념을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 코드는 우리 손으로 한 줄 한 줄 작성한 것입니다. 북극 한랭 실험실과 사막 고온 실험실에서 모두 시험했습니다. 최적화하고 문서에 서명한 것도 모두 우리입니다.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어요.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민 박사님과 악수했을 때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전문 용어 뒤에 숨지도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택과 실험 실패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센터를 나서며 이 씨가 다시 복도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비행기 사진들이 걸린 벽을 보며 모든 세대의 엔지니어가 이전 세대 위에 쌓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서울의 이 엔지니어들은 그 전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들은 베끼지 않고 창조한다라고 혼잣말했었어요. 기술은 부품 그 이상입니다. 사람과 신뢰가 함께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진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큰 경납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울리는 제 발걸음을 따라 코리아원 시제품 쪽으로 걸어갔었어요. 제트기는 튼튼한 지지대 위에 얹혀 있었고 매끈하게 마감된 회색 몸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안전선이 그 주변을 두르고 있었고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조심스럽게 기체를 둘러보고 있었죠. 제 안내를 맡은 미니안 박사님이 앞장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6번째 모델입니다. 라고 하시며 기수 가까이 작은 명판을 가리키셨었어요. 이전 버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날개의 예리한 각도, 동체의 부드러운 곡선, 꽃같이 생긴 쌍발 엔진 노즐을 눈여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갑자기 높은 음의 경보음이 경납고의 고요한 웅성거림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자들이 얼어붙듯 멈춰섰고 엔진 주변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테스트 도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긴장이 훨씬 컸습니다. 한 기술자가 무전을 잡고 외쳤습니다. 엔진 진동 감지. 셧다운 32 엔진이 덜컹거리며 낮은 굉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노즐 근처 통풍구에서 김이 쉬익쉬익 피어올랐고 빨간 불빛이 더 빠르게 깜빡였었죠. 저는 민 박사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박사님은 태블릿을 확인하시며 찡그리셨습니다. 진동 센서가 이상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장착부 문제일 수도 있고 압축기 블레이드 균형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 수치와 그래프를 빠르게 넘나들었죠.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팀이 엔진 아래로 모여들었고 한 기술자가 패널을 분리해 볼트와 전선, 금속 브래킷이 얽힌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공기에는 뜨거운 기름과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다른 엔지니어가 밝은 LED 램프로 장착 부위를 살피는 모습을 지켜봤었어요. 여기 볼트에 아주 작은 금이 갔습니다. 엔지니어가 연필심 굵기조차 안 될 금가람을 가리키며 말했었죠. 드라이버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자 금이 더 벌어져 내부가 보였습니다. 제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흠 하나가 비행 중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민 박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이선 씨의 위치 확인을 도와주실래요? 진동 분석 경험이 빠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긴장과 자부심이 뒤섞여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 지식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엔진 마운팅부 옆에 무릎을 꿇고 외피에 손을 댔습니다. 진동 주파수 데이터를 보면 원인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라고 손끝으로 정확히 균열 부위를 가리켰었죠. 두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을 주고받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네요. 그중 한 명이 말하며 손상된 볼트를 조심히 뺐습니다. 예비로 준비된 강화형 볼트로 교체했고 토크렌치로 딸깍딸깍 체결 소리가 경납고에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연결 부위를 2번, 3번 확인한 뒤 패널을 다시 닫았었어요. 민 박사님이 태블릿 버튼을 탭하며 좋아, 다시 테스트해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자들은 안전지점으로 물러섰고 경보 패널은 차분한 초록 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엔진 제시동을 지켜봤습니다. 엔진이 우렁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진동 센서는 조용했어요. 모니터에는 매끄러운 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민 박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고마워요, 브레넌 씨. 덕분에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성과를 의심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코리아원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협력과 정밀함의 상징이었죠. 엔진이 고르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 프로젝트의 진짜 힘이 사람 간 신뢰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정말 인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또 눈을 떴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경납고가 보였는데 그곳에 코리아원이 기다리고 있었죠.
울타리 너머로 날카로운 날개와 뾰족한 기수, 그리고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는 쌍발 엔진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재킷과 청바지를 빠르게 걸쳐 입었었어요. 오늘이 바로 시험 비행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활주로 옆에 모여있는 KAI팀에 합류했었습니다. 주변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은 헤드셋을 끼고 마이크에 대고 말하며 계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울타리 뒤에는 기자와 군 관계자들이 카메라를 조준한 채 서 있었어요. 긴장감에 배가 살짝 떨렸었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 미니안 박사님이 다가오시며 커피 2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필요하실 거예요. 저는 따뜻한 컵을 2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가 쌉싸름했지만 덕분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었죠. 정확히 오전 10시 활주로 조명이 지평선을 향해 길게 켜졌습니다. 시험 조종사 이준수 대위가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에 아침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치와 계기를 확인한 뒤 지상 요원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었어요. 기술자가 초록 깃발을 흔들자 엔진이 상상보다 더 큰 굉음을 내며 켜졌습니다. 낮고 강력한 포효가 공기를 흔들었고 제트기는 앞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타리를 꼭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었어요. 코리아원은 빠른 속도로 속도를 올리며 기수가 살짝 들렸습니다. 이대희가 조종간을 부드럽게 당기자 제트기가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기체는 활주로 위를 날아서 옅은 파란 하늘로 높이 올랐습니다. 와, 저는 민 박사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그분이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위는 비행 중 여러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완벽한 원을 그리며 선의 비행을 했고 그 다음 수직 상승해서 희미한 연기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배럴 롤까지 선보이며 마치 장난감처럼 기체를 돌렸죠. 모든 동작이 정교하고 우아하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이대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비행 안정적입니다. 조종면도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베낀 게 아니라 창조한 겁니다.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전 챕터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니 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에서 춤추듯 나는 코리아원을 보며 의심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래에서는 팀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은 서로 껴안았고 박하린 박사님은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따뜻한 감동이 제 안에 밀려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노력과 밤샘 작업,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제트기는 고도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활주로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체는 매끄럽게 하강해 거의 튕김없이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을 스치고 엔진이 마지막 포효를 남기고 멈췄죠. 지상 요원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고 이 대위가 캐노피를 열고 나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자갈 위에서 부추 소리를 내며 활주로로 걸어나갔습니다. 이 대위는 헬멧을 벗고 제 쪽으로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맞잡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단단히 손을 잡으며 우리는 베끼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코리아원은 성공적으로 비행했고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와 창의성으로 함께 일하면 다른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그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새벽녘에 눈을 뜨자 저는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객실 조명은 어둑했고 대부분 승객은 잠들어 있었었죠. 저는 작은 타원형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햇빛에 분홍빛으로 물든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제출장에 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들반들한 경납고 엔진 테스트, 하늘에서 춤추던 코리아원까지요. 팔짱을 끼고 그 기억들이 가슴속에 차분히 내려앉도록 했었습니다. 승무원이 커피를 권하자 저는 말없이 잔을 받았어요. 따뜻한 컵을 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커피 한 모금이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창밖을 응시했고 보고서 제목을 떠올렸었어요. 코리아원 창의성, 협력, 신뢰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벌써 딱 맞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앤더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셔틀을 타고 이동했었어요. 무릎 위에는 날개 세부 사진, 소프트웨어 코드 스크린샷, 볼트 균열 스캔 이미지가 가득 든 폴더를 꼭 잡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제가 수집한 사실이자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코리아원을 직접 설계 시험 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점심시간 직전 펜타곤에 도착하자 하얀 벽과 긴 복도가 낯익게 느껴졌지만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브래드쇼 장군 사무실로 향해 가볍게 문을 두드렸었어요. 들어오십시오라는 목소리에 문을 열자 장군님께서 워싱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서 계셨습니다. 장군님은 돌아서서 자리를 권해주셨습니다. 돌아왔구나 이선. 무슨 걸 찾아냈는지 말해보아라.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고 폴더를 책상 위에 열었었어요. 첫 장에는 엔진 테스트 때 발견한 균열 볼트 사진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 볼트 균열은 우리가 부품 하나하나를 어떻게 세심히 검사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미국 설계를 베껴 쓰고 잘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시험하고 직접 수리했습니다. 장군님은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계속해 보아라. 다음 장으로 넘기자 나란히 배치된 날개 단면 비교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 소스 F-35에도 쓰인 원리를 배웠지만 각도와 재료, 핵심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베낀 게 아니라 창조한 겁니다. 저는 장군님의 표정을 살폈었어요. 선과 색을 유심히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어 레이더 알고리즘 테스트 스크린샷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코드들은 서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북극 추위와 사막 열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에 스스로 최적화했습니다.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든 것입니다. 장군님은 의자에 기대어 손을 모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었죠. 저는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부품 그 이상입니다. 기술은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의 목기자 그 선택이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장군님은 사진을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선 훌륭히 해냈구나. 내 보고서는 많은 생각을 바꿀 것이다. 잠시 미소 지으시더니 한국이 스스로 해냈음을 이제 믿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숨을 내쉬고 폴더를 닫았습니다. 이미 밖에서는 코리아원 독자 개발 확인이라는 메모 초안이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상상 속에선 이 메모가 회의실을 돌며 한때 한국이 혼자 해낼 수 없다고 속삭이던 이들에게 진실을 전할 거였어요. 그들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펜타곤 안뜰을 거닐다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군인들이 행진하고 깃발이 부드러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났던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정교한 날개를 설계한 박하린 박사님, 코드와 시뮬레이션을 이끈 미니안 박사님, 볼트 균열을 찾아낸 기술자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능력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부품을 베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데 있다. 두 줄을 밑줄 긋고 남겼죠. 코리아원이 임무를 수행한 뒤에도 이 교훈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품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얻고 나눌 때만 진짜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